이강인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친정팀 발렌시아와 파울루 벤투 감독에게 마치 한 풀이라도 하듯이 화끈한 황금 왼발로 한 방을 장렬했습니다. 이강인의 리그 2호 골로 마요르카는 발렌시아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마요르카는 23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22-23 시즌 프리메라 리가 11라운드 경기에서 발렌시아에게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상대인 발렌시아는 이강인이 지난해까지 활약했던 친정팀이었기에 이날 양팀의 대결은 이강인 더비로 주목받았는데요. 공교롭게도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역전 결승골을 성공시켜 팀 승리를 이끌며 친정팀에 제대로 비수를 꽂았습니다. 양팀은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친 뒤 후반 7분 사무엘 리노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에딘손 카바니가 키커로 나서서 성공시키며 발렌시아가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반격에 나선 마요르카는 후반 21분 은기아에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무리키가 마무리하며 똑같이 응수했습니다.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던 후반 38분 이강인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페널티 지역 왼쪽을 침투한 이강인은 상대 수비를 제치고 왼발 대각선 슈팅으로 발렌시아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좋지 않았던 첫 트래핑과 불리한 각도에서도 침착한 볼 컨트롤과 간결한 페인팅으로 수비를 뒤흔들며 끝내 슈팅까지 이어간 이강인의 축구 센스가 돋보였던 장면이었습니다. 마요르카는 남은 시간 이강인의 결승골을 잘 지켜내며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마요르카는 시즌 3승 3무 5패로 승점 12점을 획득해 리그 12위로 올라섰고 이강인은 프리메라 리가 사무국이 선정하는 경기 최우수 선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활약에 이강인은 스페인 아스로부터 평점 만점에 해당하는 스페이드 3개를 받았습니다. 아스나 마르카 등 스페인 매체들은 스페이드나 별의 개수로 선수들의 평점을 매기는 게 특징인데요. 이날 양팀 통틀어 평점 만점을 받은 건 이강인이 유일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날 경기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였다는 의미인데요. 스페인 마르카는 이강인이 메스타야에서 춤을 췄다며 마요르카의 승점을 안겨다준 멋진 골이었다고 극찬했고 스페인 아스 역시 이강인은 골을 넣은 뒤 친정팀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골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상대가 다름 아닌 발렌시아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이강인과 발렌시아는 한마디로 애증관계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이강인의 첫 소속팀이었고 유스 시절을 거쳐 성인 무대에서 프로 데뷔까지 함께하며 그의 축구 인생에서 결코 떼어낼 수 없는 팀입니다. 이강인은 2019년 피파 U20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준우승을 이끌고 최우수 선수상까지 수상하며 세계 최고의 유망주로 주목받았는데요. 하지만 정작 발렌시아에서는 성인 무대에서 통산 62경기에 출전해 3골 4도움에 그쳤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 1군에 합류한 뒤 힘겨운 주전 경쟁을 펼쳤고 1군에서 몇 년간이나 출전 시간과 역할 문제로 갈등을 빚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복잡한 팀 내 정치적 갈등과 선수단 파벌 문제, 그리고 전임 감독들의 이강인에 대한 신뢰 부족, 팀 전술에 맞지 않는 이강인의 포지션과 플레이 스타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발렌시아가 이강인을 활용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러 차례 의구심을 제기했을 정도입니다. 결국 발렌시아에서의 미래에 회의를 느낀 이강인은 2021년 구단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고 마요르카로 둥지를 옮겼는데요. 첫 해에는 여전히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1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적응기를 마친 이강인은 이번 시즌부터 잠재력이 폭발하며 당당히 마요르카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강인은 올 시즌 2골 3도움으로 팀의 에이스이자 간판 볼잡이인 무리키와 함께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에 이름을 올리며 발렌시아를 떠난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이강인이 마요르카로 이적한 이후 친정팀 발렌시아와의 대결은 이번이 3번째 만남입니다. 이강인은 지난 21-22 시즌 10라운드에서 이적 후 첫 공격 포인트를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만에 만나 결승골까지 터뜨리며
친정팀의 강한 면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서운함이 쌓였을 친정팀에 대해서 예의를 잃지 않았는데요. 이강인은 짜릿한 결승골 직후에도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중석을 향하여 두 손을 모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보통 축구 선수들이 친정팀을 상대로 골을 넣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쁜 감정 표현을 자제하고 미안하다는 의미의 동작으로 반드시 의무는 아니지만 일종의 불문율과 예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는데요. 이강인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우리 팀을 도울 수 있다는 기쁨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축구를 시작한 이후 내가 경험한 것 중 가장 이상한 느낌입니다. 발렌시아는 나에게 모든 것을 준 팀이고 잘 되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저를 많이 응원해주신 팬들 덕분에 제가 성장한 클럽입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득점했을 때 나는 내가 여기에 있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여기에 있었고 클럽과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끝마치며 전 소속팀을 배려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런 이강인의 활약은 카타르 월드컵 최종 엔트리 발표를 앞둔 시점에 축구 대표팀 벤투호에게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의 맹활약을 앞세워 지난 9월 국내 A매치 2연전 명단에 소집되어 약 1년 7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으나 정작 경기에는 1분도 출전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이강인과 팬들에겐 그저 희망 고문으로만 끝난 상황입니다. 2연전에서 A 대표팀의 경기력도 그리 좋지 않았던 데다 선수를 소집해놓고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제대로 기회도 주지 않은 벤투 감독의 고집에 여론의 비판이 높아졌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이강인이 벤투 감독의 월드컵 플랜에서는 배제되었다고 보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그런데 이강인이 별다른 소득 없이 대표팀에서 소집 해제된 이후에도 소속팀에서 꾸준히 놀라운 활약을 이어가면서 대표팀 재발탁 여론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스스로 다시 한번 되살리는 분위기입니다. 많은 전문가와 팬들은 여전히 이강인이 월드컵에서 벤투호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는데요. 창의적인 전진 패스와 플레이 메이킹, 세트피스에서의 킥 처리 능력 등 후반의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조커나 크랙으로서 이강인과 비슷한 유형의 선수는 현재 대표팀에 전무합니다. 벤투 감독은 지난 21일 국내파 위주로 10월 대표팀 소집 훈련 명단을 먼저 발표한 상황인데요. 오현규나 양현준 같이 아직 A매치 경험이 없는 국내파 신성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아직 유럽파가 포함된 최종 엔트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에게도 아직 라스트 찬스는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보여주고 있는 손꼽히는 활약에 벤투 감독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까지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채널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